안녕하세요. 리치팅커입니다. 잠실에서 10억 하락한 단지가 나왔습니다. 바로 잠실 주공 5단지인데요. 작년 11월 고점 대비 무려 9억 6천이 하락하여 거래가 되었습니다. 20억 선이 무너졌어요. 비율로는 33%가 하락했습니다. 내로라 하는 강남 3구 중 하나인 송파구. 잠실은 송파의 대표 지역이죠. 왜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얼마나 하락했을까요?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KB부동산에서는 KB통계라고 각 지역별 매매지수와 전세지수를 매주 발표하고 있습니다. 어제 금요일 11월 2주차 KB통계가 발표되었습니다. 11월 달만 놓고 보면 서울에서 하락한 지역 1위가 송파구입니다. 아직 11월에 반만 반영이 된 상태인데 벌써 1%가 넘게 빠졌습니다. 전세도 서울 25개구 중 꼴찌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매매와 전세가 동반 하락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0월에도 한 달 동안 매매는 1.5%, 전세는 2.2%가 하락했습니다. 매매보다 전세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전세가 매매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면 정확히 어떤 단지가 얼마나 많이 빠졌는지 아파트 단위로 보겠습니다. 송파구 잠실동에는 크게 5개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기본 3,000세대 이상의 대단지인데요. 원래는 잠실 주공단지 1단지부터 5단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1단지부터 4단지까지 2006년도에서 2008년도에 재건축이 완성되었고 주공 5단지는 현재 재건축 진행 중입니다. 잠실 주공 1단지는 잠실헬스, 2단지는 잠실 리센츠, 3단지는 트리지움, 4단지는 레이크 팰리스로 재건축되었습니다. 요 1, 2, 3단지 아파트명의 첫 글자를 타서 엘리트라고도 불립니다. 1단지를 재건축한 잠실에스는 7억 5천이 하락하였습니다. 2단지를 재건축한 잠실 리센츠도 7억 5천이 하락하였고 3단지를 재건축한 트리지움은 6억 5천이 하락하였습니다. 4단지를 재건축한 레이크 팰리스는 6억 8천이 하락하였습니다. 모두 작년 11월 고점대는 약 25억 정도 했는데 현재는 20억 선이 무너져 거래가 되었습니다. 모두 전고점 대비 약 27에서 28%가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 주공 5단지는 어떨까요? 작년 11월 전고점 대비 9억 6천이 하락했습니다. 앞선 1, 2, 3, 4단지들보다도 5%가 더 떨어졌습니다. 전용 76, 즉 33평 호가 기준으로 하면 8억 2천이 하락했고 전용 82제곱미터 35평 호가 기준으로 하면 9억 8천이 하락했습니다. 미래의 잠실 대장이 될 잠실 주공 5단지. 현재 재건축 진행 중인데요. 조합 설립 인가를 2013년도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사업 시행 인가를 준비 중입니다. 최고 50층까지 허용이 되었다고 하네요. 올 하반기에는 건축 심의를 신청하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사업 시행 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건축 진행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하락장에서는 재건축 속도도 느려집니다. 재건축은 정비 사업입니다. 즉, 사업입니다. 사업이란 건 수익성이 좋아야 합니다. 일반 분양가도 높고 분양도 잘 되어야 합니다. 일반 분양가는 주변 아파트 값이 올라갈수록 높아집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안전 마진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청약 경쟁률이 높아집니다. 분양이 잘 되어야 수익이 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분위기에서 분양가를 정한다든지 분양을 한다든지 하는 시기로서는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하락기에서는 규제가 좀 완화됩니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재건축 규제를 많이 해왔는데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서는 오히려 완화해주는 쪽이라서 이런 걸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안을 통과시킬 때는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좋고 분양가를 선정하거나 분양가를 하는 시기는 상승장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면 기다리는 것이 사업에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이자를 지불하면서까지 후분양을 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그럼 이렇게 무섭게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미국이 최근 11월 3일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현재 기준금리가 4%가 되었습니다. 한국도 따라 올리며 현재 3%입니다. 기준금리는 3%이지만 실제로 내는 대출금리는 5% 이상입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 해서 그 부담이 더 큽니다. 10억을 넘는 액수가 그렇게 크다 보니 1% 차이도 매우 큽니다. 전세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 이자 부담이 커서 집을 사려고도 하지 않고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해 집을 내놓는 사람들은 집을 사려는 사람이 없으니 가격을 더 내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단지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 2호선 인근으로 몰려있는 단지 5개의 세대수를 합치면 총 2만 1,545세대입니다. 거기에 오른쪽에 있는 파크리오 6,864세대까지 합하면 총 28,409세대입니다. 이렇게 단지 수가 많으면 서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이 내려가게 됩니다. 옆 동네 강동구의 고덕그라시움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역으로 지정되면 잔금을 치고 2년은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전세를 놓으면 약 10억이 필요한데 실거주를 해야 하면 거의 2배인 20억이 필요합니다. 투자 수요가 아닌 실수요만 가능하기에 수요 측면에 있어서 다른 단지 대비 부족한 점도 일부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우선 금리 인상이 멈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올리는 이유는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인데요. 최근 미국 물가 상승률은 7.7%였습니다. 예상치인 8%보다 낮게 나와서 나스닥이 좀 상승했다 이런 뉴스도 들려오는데 여전히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다음 물가 상승률 발표는 12월 13일입니다. 12월 13일에서 14일 올해의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결정됩니다. 금리가 더 상승할지 얼마나 더 상승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11월 24일 발표됩니다. 올해의 마지막 금통위입니다. 따라서 12월 달 미국 기준금리 발표 결과를 보지 못하고 한국 기준금리를 정하는 거라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이미 미국보다 1%가 낮으니 금리를 올릴 것 같은데 얼마나 올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하락할까요? 잠시 렐스를 예로 들면 네이버 부동산의 전세가율이 52에서 53%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최저 전세 매물은 9억입니다. 실거래로는 9억 6천이 최저입니다. 전세가율 52%에 맞추면 매매는 17억이 되어야 합니다. 전세가가 매매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라 매매가가 17억까지도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정해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위기는 곧 기회다. 현재 대출 이자를 내느라 정말 하루 밤잘 날 없이 힘든 상황에 계신 분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되겠지요. 원래는 10억이 더 필요해서 엄두도 못 냈는데 10억이나 세일을 하다니 30%나 세일을 하는 격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특히 옆 동네 강동구에서 노리고 계시고 있는 분들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위기를 기회로 꼭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이상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